자, 어디 쉬었나요? 자, 용도적 분류. 아마 교재로 일단 거기는 볼 거예요. 자, 교재 11쪽을 보시게 되면 용도적의 분류가 나와 있죠. 자, 그것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용도지역은 크게 4개가 있다겠죠? 자, 4개. 자, 뭐 있다 했죠? 도, 관, 농,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크게 말하면 4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시나 어느 군이든 용도지역은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도시적이 있고 또 관리적이 있고 또 농림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두시면 됩니다. 물론 개수는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도시지역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편의상 이렇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개념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처럼 도시지역은 뭐라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 자, 농림은 농사 짓는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 자, 관리지역은 관리를 요한다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 과거에는 용도지역이 7개로 분류된 적도 있었어. 도시가 있고 준도시, 또 농림도 있으면 준농림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준도시, 준농림이 다 사라지고 관리적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지역은 이 3개 용도지역에 준해서 관리를 요한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만약 이 지역이 환경보전지역은 아니지만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필요한 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 지역은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하자. 또 이 지역은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관리지역은 나뉘면 3개가 나오죠. 자, 3개. 요 순 외우세요. 어떻게 나오죠? 보생계. 자, 보가 뭐죠? 보전관리. 이게 자보적에 준하는 겁니다. 보전이니까. 요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해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이게 뭐라고요? 보전관리. 자, 또 생이 뭐죠? 생산관리. 자, 생산관리는 말 그대로 농림적에 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옛날로 말하면 준농림적이야 이게. 알겠죠? 농림적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럼 뭐라 본다고요? 생산관리. 자, 또 자, 우리 도시적에 준한 거 보인가요? 자, 요 지역. 요 지역은 도시적에 편입 예상돼. 그래서 도시적에 준해서 관리를 하자. 이걸 뭘 한다고요? 계획관리. 그래서 관리지역은 3가지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리지역 3개 중에서 일단 개발 가능성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죠? 계획관리. 땅값도 어디가 제일 비싸겠죠? 계획관리가 제일 비싸겠다. 여러분들 보존관리가 제일 땅은 싸겠죠? 관리지역 중에서. 하늘 개발이 안 된다는 땅값이 싸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됐나요? 그리고 전부 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농림하고 자본은 세분되지 않고 하나씩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제일 복잡한 게 도시적이죠? 도시적은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제일 지역 분류가 많아요. 자, 일단 도시적은 여러분, 거기 나뉘면 4개로 쪼개지죠? 자, 4개. 뭐 있나요? 주, 상, 공, 녹. 자, 이렇게 4개로 나눠집니다. 자, 도시적은 자, 주거지역이 있죠? 자, 그리고 상이 뭐예요? 상업지역. 공은 공업지역. 녹은 녹지지역입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 녹지지역이 자보지역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녹지는 어느 지역 안에 있죠?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죠? 우리 뭐 아파트 있고 막 이런 데 있죠? 주거 공간이 여러 군데 있겠죠? 한 군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파트 단위 생각하시면 여러 군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주거를 하게 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가들도 있어야겠죠? 그죠? 백화점도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업지역이 있다, 없다? 있다. 뭐 상업지역 곳곳에 있겠죠. 상업지역이. 이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시나 군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고. 또 일할 수 있는 공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공업쪽 다 있는 거야. 공업쪽도. 이렇게. 또
자,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에 상가나 공장들만 있고 나무를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어도 없어야 돼. 그렇지. 녹지 쪽도 중요합니다. 그럼 도시가 황폐해져요. 우리 도시에도 여러분들 간간히 뭐 둘레길이든 뭐 해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자, 그런 지역이 무슨 지역? 녹지지역. 알겠죠? 그래서 우리 도시적이지만 이렇게 막 쪼개지는 거예요. 이 용도가 분류가 안 된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분류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자, 만약에 내가 단독주택이 있는데 바로 옆에 공장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또 바로 옆에 묘지도 들어와. 끔찍하네. 단독주택 멋있게 지어놨는데 바로 옆에 왼쪽은 묘지, 오른쪽은 염색공장이야. 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보실래요? 여러분 단독주택 떨렁 하나 지어놨는데 왼쪽에는 묘지가 있고 오른쪽에는 염색공장이 있고 어떻게 살아? 알겠죠? 그래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적을 못 가나야겠죠? 묘지 돌 때 묘지도 뭐 하나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도시적은 크게 4개로 분류가 된다.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상공록.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꾸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지역이 여러분 제일 복잡하게 연류가 되거든.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나뉘면, 자, 크게 이제 3가지로 쪼개지죠. 자, 3가지. 어떻게 나옵니까? 전, 일, 준. 아무리 그냥 따는 거예요. 자, 전이 뭐죠? 전용 주거지역. 일은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준주거. 자, 저 3개로 쪼개지는데, 일단 개념 잡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뭐냐? 전용 주거지역, 이게 뭐냐? 자, 거기 공통용어 나오죠? 자,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는 표현 보인가? 그래서 여기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주거는 뭐라고 나와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다. 편리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양호한하고 편리한이 뭘까? 자, 일단 느낌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좋은 거 같죠? 양호하고 편리하고. 알겠죠? 굳이 개념 구별을 하고 신경 쓰지 말아.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굳이 구별한다면 우리 양호하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다는 의미잖아. 편리하다는 말은 약간 실용적인 면이 좀 가미돼 있고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지. 일단 의미는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해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무슨 지역? 전용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일반 주거. 이제 그것만 우리는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2개 바꿔서 한번 잘 물어보겠죠? 옛날 문제들이야 전부 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런 개념 분류 문제는 최근엔 잘 안 나와요. 옛날에 많이 물어봤던 문제니까. 자, 쉽게 말해서 전용 주거지역 이야기하면서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면 틀렸죠. 일반 주거를 이야기하면서 양호한이 나오면 틀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오시라고. 전양이 일편단심한다. 뭐 외울 것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하면 1편이야 1편. 일반 주거는 편리한이야. 전용 주거는 양호한. 알겠죠? 그 편을 먼저 잡으시라고요. 잡아두시면 되겠고. 자, 준주거적은 여러분, 준주거는 뭐죠? 주거기능에다가 플러스 상업이나 또 업무 기능을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알겠죠? 주거기능에다가 상업, 상가도 있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쭉 걸어 쭉 나가면 뭐 단독주택도 몇 채 보이는 것 같은데 상가 건물도 있고 막 그런 데 있죠? 자, 그런 데가 보통 이제 준주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오피스텔 건물도 있고 막 이런 거에 그런 저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뭐 준주거라고 하는 것은 주거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상업이나 업무 기능들도 볼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말한다고 준주거. 됐나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감각적으로 정리할 것. 자, 도시적은 여러분 주상공록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큰 건물 들어올 때가 어딜까? 상업이죠. 녹지가 제일 건물 별로 없겠죠? 그럼 또 주거적 중에서 가장 큰 건물 들어올 때가 어딜까? 그거죠. 상업 기능이 있으면 일단 큰 건물 들어올 수 있다. 자, 큰 건물, 좀 더 우리 건폐 용적률이 가장 셉니다.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 일단 그런 감각적으로 순서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라고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은 이렇게 전일전 3개로 구분되고, 자, 또 쪼개면 전용 주거는 여러분 주택의 종류. 자, 뭐에 따른다고? 주택의 종류.
그래서 뭘로 하죠? 1종, 2종. 자, 읽을 땐 여러분 뒤부터 읽으면 돼.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알죠? 그래서 표기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표기돼요. 뒤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1종과 2종은 1종 전용주는 뭐죠? 단독주택 중심 나오죠?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야. 자, 이 말은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단독주택이잖아. 자, 공동주택은 여러분, 자, 우리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종류하고 공동주택 종류 건축법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단독주택은 여러분이 하는 일반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물론 다중다가구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 공동주택은 대표적으로 아파트 생각하시라고 일단 자,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해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종 전용주택에는 아파트 못 들어올 거다. 알겠죠? 2종에는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잡아두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반면에 일반 주거는 주택의 층수입니다. 자, 층수에 따라서 3개 나오죠? 뭐 1종, 2종, 3종. 똑같이 하면 돼. 제1종 일반 주거, 제2종 일반 주거죠. 제3종 일반 주거. 자, 1종 일반 주거는 뭐 중심이죠? 저층. 자, 저층은 몇 층 이하? 4층 이하라고 정해져 있어. 그럼 1종 일반 주거에는 5층 건물 보기 힘들겠죠? 그죠? 좀 정확히 말하면 4계층이거든요. 어쨌든 4층 이하로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2종은 뭐죠? 중층. 3종은 중고층. 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분류를 한번 생각해봐요. 왜 했을까? 자, 여러분 하다 요 지역이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이고 내 집이 이렇게 있어. 내 땅이. 뭐 주거용 건축물 지을 수 있잖아. 주거지역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규제가 없다면 또 생각해보세요. 내가 퇴직금 다 투자해가지고 단독주택을 멋있게 2층을 지었어. 그럴 수 있죠? 가능하니까. 근데 옆집은 퇴직금 많이 받았나 봐. 30층을 지어버려. 그럴 수 있잖아. 규제가 없다면. 그러면 나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 30층 건물이 딱 맞고 있는데 숨도 못 쉬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높은 것은 높은 것끼리 묶어야 되고, 낮은 것은 낮은 것끼리. 알겠죠? 단독은 단독끼리, 공동끼리 이런 식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같이 살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하면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매번 충돌 생기잖아. 여러분 길 가다가도 보통 충돌 생기고 분쟁 생기는 이유가 다 뭐죠?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 충돌이잖아. 나는 이러고 싶은데 너도 이러고 싶고 그러면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걸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싸움 나고 난리야. 이번에 저 층간소음 사건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참 슬픈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 층간소음 그거 가지고 나 그 참 참 둘 다 어쨌든 수집 다 망했죠. 어쨌든 참 성질들하고는 그죠? 좀 참고 살고 어쨌든 뭐 서로 조심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말로 풀라고 대화로 하고 해야 되는데, 야, 그것도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자꾸 한두 번 사건이 아니죠. 층간소음 사건이 지금이. 알죠? 계속 지금 나오는데 어쩔 수 없는 구조잖아요.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축 공법상 문제도 하겠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줄이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정도 감수하고 살아야 될 영역들이 어느 정도는, 그게 싫으면 단독주택 살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어찌 같이 공동주택 사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뭐 어떤 사람 복도 다니면서 한 사람 있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도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민하면 볼펜 쓰잖아. 볼펜 쓰면 딱딱 소리 나죠. 그거 가지고도 싸우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볼펜 쓰지 말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같이 있으면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이제 그게 이제 심하게 한다든가 그럼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겠죠. 일부러 막 빵빵 때리고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표기하다 보면은 글 쓰는 소리가 들리잖아. 근데 예민한 사람은 거기에 또 신경 자꾸 쓰여. 예민한 사람은 한 번 쓰이면 계속 쓰여,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혼자 스트레스 받다가 한 대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싸움 나는 거지, 뭐. 그죠? 그러다 성질 급한 놈부터 또 싸움 나다가 괜히 또 뭐 하나 들기 시작하면 이제 사건, 이제 뉴스 나와, 이제 또. 이런, 진짜로. 왜들 왜 그렇게 살아?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 감정. 신호등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통시설 잘 지키면 사고 훨씬 안 납니다. 그죠? 근데 뭐 급하다고 가속을 하든지 뭐, 알겠죠? 뭐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매번 우리 그죠? 그 음주 사고 낼 때도 항상 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려면 자기만 죽지. 그러잖아요. 괜히 남 죽이고 자기는 콩만 먹고 살고 있고, 그 뭐냐고 이게. 참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적인 사고와 연결성을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게 없으면 보나마나 또 난리 납니다. 칼부림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옆에 삼촌 놀다니까 뭐 가서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나 죽으란 약이냐 그러고 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잡아줘도 문제야.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그런 문제는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거적은 여러분 크게 나누면 전일준이지만 세분해버리면 6개가 나오죠. 일종 전용, 이종 전용, 일종 일반, 이종 일반, 삼종 일반, 준. 알겠죠? 6개로 쪼개집니다. 자, 그럼 이제 과학의 문제가 주로 이제 주거적이 제일 복잡하니까 이걸 많이 물어봤어. 자, 물으면 여러분 빠르죠? 아까 제가 양호한, 편리한 바꿔서 나온다든지, 또 전용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구분된다. X 전용은 1, 2종으로 구분되잖아.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일종 전용 주거를 공동주택 중심이라고 하면 틀렸죠. 일종 전용은 단독, 2종이 공동,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야. 또 일종 일반 주거를 중고층하면 틀렸죠. 일종 일반 주거는 저층 중심. 어떻게 문제 나온지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 이제 많이 나왔던 문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상업적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상업적은 별로 크게 물어보진 않아요. 뻔한 것들이라. 자, 4개 나오죠? 4개 뭐? 중일, 유군. 가급 좀 순서를 외우세요. 좀 더 우리 건폐 용적률 할 때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순서는 그렇게 바꿔놨어요. 자, 중일, 유군입니다. 상업적은 4개로 쪼개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중이 뭐죠? 중심 상업지역. 일단 여러분 중심 상업지역은 고민하지 마라. 그 시에서 가장 큰 건물들 있는데 가장 번화가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건물 가장 크게 높은 데 있는 데가 보통 뭐죠? 중심 상업지역이야. 됐나요? 자, 1이 뭐죠? 일반 상업지역이야. 여기는 거기보다 좀 낮지만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알겠죠? 일반적인 상업기능 표현 나오거든. 그러면 상가들이 모이는 데가 뭐라고? 일반 상업지역. 자, 유는 뭘까요? 유통상업지역. 여러분 유통이 뭐예요? 유통. 유통 상업지역이거든. 우리 물류 유통센터, 뭐 또 농산물 도매시장 뭐 이런 데 있잖아. 이게 물류 유통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유통상업지역이야. 도매시장도 있고 공판장, 직판장, 뭐 집화장, 물류센터 뭐 쭉 많잖아. 집배송센터 등등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보통 그런 지역이 유통상업적으로 지정될 확률이 높아. 됐나요? 그래서 미리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유통상업지역에 자, 우리 도매시장 같은 데 가봤어? 도매시장 그 근처에 주택 보이던가요? 아파트 있던가? 여기 못 들어와. 주로 화물차들 많이 다니고 막 그런 데잖아요. 막 트여 있는 공간들이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아파트도 못 들어오고 단독주택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근이 뭐죠? 근린 상업지역이야. 자, 이 근린이란 말은 뭐죠? 근린? 한문 표현이야. 우리 가까울 근자다 이웃린자야. 알겠죠? 이웃린. 그래서 가까운 이웃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가까운 데서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지역이야. 알겠죠? 이게 근린 상업지역이야.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과거에는 뭐죠? 과거에는 가까운 데 물건 살 때가 어디였죠? 재래시장. 알겠죠? 제가 과거란 말 쓰고 요즘은 다변화돼 가지고 마트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 같은 데를 근린 상업지역. 됐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러면 상업적은 여러분 중, 일, 유군 4가지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자, 가장 큰 건물이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상업적에 제일 낮은 데는 근린. 재래시장 아주 높은 거 별로 없잖아, 건물이.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재래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대표 선도로 그냥 대개 놓으시라고요. 그런 데가 근린 상업지역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우리 공업지역입니다. 자, 공업지역도 3개 나오죠? 자, 3개 뭡니까? 전, 일, 준. 요 4개는 똑같아. 주거하고. 자,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입니다. 자, 전용공업은 여러분, 거기다 중학공업 나오죠? 자, 그리고 일단 전용공업 여러분, 그건 혹시 그 뉴스 보면
뭐 울산 지역이 주로 이제 공장이 많잖아요. 큰 공장들이. 그 울산 지역 같은 거 나오면 뭐 정유 탱크 큰 것들이 있고 막 그런 공장 보였나요? 자, 그런 데가 전용 공업 지역이야. 알죠? 그럼 여러분들 느낌이 이런 전용 공업 지역은 저 뉴스에 보면은 그 화면 나올 때 그 길거리에 사람들 많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거의 안 보여. 공장 안에는 있지만. 곧 이 말은 뭐냐면 전용 공업 지역에도 우리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보통 못 들어오는 지역들이야. 큰 공장들만 있기 때문에. 알죠? 그게 전용 공업. 자, 일반 공업은 거기보다 좀 작은 공장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간간히 일반 공업 지역은 개념을 한 번씩 물어보거든. 자, 거기 써 있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야. 자, 보통 나오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지역이 준공업 지역이다. OX, X, 준공업이다, 일반 공업이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나오면 무슨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됐나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준공업이 뭐죠? 자, 경공업에다가 주거, 상업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공업지역 중에서 좀 사람 냄새 나는 지역, 알겠죠? 그런데 그자고 준공업. 뭐 기숙사도 있고, 뭐 일단 주거라면 여러분 상가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죠? 상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야. 공장이 있어도 조그만 공장이 있고 경공업, 알죠? 그런 지역이 말하고 준공업. 됐죠? 자, 이제 녹지 지역이 한 번씩 잘 물어보거든. 자, 그럼 녹지는 나뉘면 세 개죠? 세 개 뭐? 보, 생, 자입니다. 자, 보가 뭐죠, 여러분들? 보존 녹지. 자, 생은 생산 녹지. 자는 자연 녹지. 요거 헷갈리면 안 돼. 관리지역은 보생, 계죠? 보생은 용어도 똑같아. 보존, 생산 똑같아. 단지 관리는 계획 관리잖아. 녹지는 뭐죠?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야. 이 답을 줄여서 이제 생녹, 전녹은 잘 보일 거거든. 자, 보존 녹지는 여러분 뭐까지 느끼? 보존이니까. 여기는 개발된다, 안 된다? 그러지. 보존의 목적으로 녹지를 정해놓은 거야. 보존 녹지는 별로 나올 일이 없어. 왜? 주로 개발 안 된다니까. 알겠죠? 자, 생산 녹지가 뭘까? 앞으로 이제 생산이란 말은 여러분 똑같아. 여기도 생산이고. 아까 생산 관리가 뭐였죠? 농림 쪽에 준한다겠죠? 생산은 주로 농림 생각하면 돼. 농작물 생산해내잖아. 생산자 나오면. 여기도 마찬가지. 생산 녹지도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자, 포인트는 개발이 뭐 돼 있다? 유보. 개발 유보라는 표현 나오면 생녹 찍으시면 돼. 자, 개발이 유보됐단 말의 의미가 뭘까? 일단 개발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아니, 일단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유보시켜 놓은 거니까. 유보란 말은 보류해놨다는 이야기잖아. 알겠죠? 일단 생녹도 개발은 가능하지만 유보시켜 놓은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지역이 말하고 생산 녹지지. 자, 자연 녹지는 뭐죠? 거기 포인트가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도시 지역 중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데는 상업지역이었죠? 제일 싼 데가 녹지가 제일 땅값이 싸겠지, 아무래도. 주상공록 중에는 제일 땅값이 쌀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냥 녹지 지역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땅값이 쌀까? 보존 녹지가 땅값이 제일 싸겠지. 개발이 안 되니까. 그럼 녹지 쪽에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야? 자연 녹지. 그 다음에가 생산 녹지야. 제일 개발된 데가 자연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보통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나요? 자,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다시 보면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은 크게 도간농자 4개였죠. 근데 관리지역이 3개. 자, 그리고 도시는 여러분 주상공록이죠. 주거지역이 쪼개면 6개. 상업지역 4개. 공업지역 3개. 녹지 3개. 그래서 도시지역은 총해서 16개로 쪼개지는 거야. 세분해 버리면 16, 그럼 16, 19, 20, 21. 그래서 4개 용도적이지만 세분시켜버리면 21개 용도적으로 쪼개진다. 이게 우리 법에 정해놓은 용도적이야. 국회법에 나오는 용도적이고, 이 분류가 다른 법에도 다 쓰고 있어. 알죠? 다른 법에도 상업적이다 나온다. 또 어디 보면 또 일반 상업적인 표현 나오거든. 다른 법에도 다 쓰고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이 용도적의 분류가 국계법에서 정해놓고
다른 법에서 다 준용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분류 문제는 이렇게 잡아 놓으셔야 되고, 이걸 먼저 모르시면 건용을 할 수가 없어. 자, 먼저 다시 보고 갈게요. 자, 용도지역은 여러분 어느 시나 군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변경한다겠죠? 그래서 보통은 다 지정되어 있지만 변경 문제는 항상 따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크게 용도지역은 4개 있더라. 뭐? 도, 관, 농, 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자보적 줄여가지고 해도 좋습니다. 이 중에 농림하고 자보는 하나씩밖에 없어. 세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관리적은 3개로 쪼개진다겠죠? 자, 3개 뭐? 보, 생, 계.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자, 도시적은 여러분 나뉘면 일단 4개. 뭐? 주, 상, 공, 녹.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자, 주거적은 또 쪼개면 전, 일, 준. 자, 전용은 쪼개면 1종과 2종. 주택 종류에 따른 부분이야. 일반은 층수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중. 6개로 쪼개진다. 그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 중심이라 말 나오면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2종 전용 주거. 항상 읽을 때 숫자부터 읽으시라고. 또 2종 전용 주거. 자, 또 저층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보호한다. 1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문제 골라서 푸실 줄 아셔야 돼요. 주거지역이 제일 많이 물어봤다고 해서 옛날에 다 기초됐던 것들이에요. 이것들 보시면 보시고. 상업적은 간단해. 상업적은 4개로 쪼개진다. 어떻게 알았죠? 중, 일, 유, 근. 알겠죠? 물론 외울 때 이렇게 뭐 이거 말 만들면 기분 나쁘다 안 만들어. 중국하고 일본이 뿌리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렇게 외우지 마라. 4개밖에 안 되니까 중일, 유군. 알겠죠? 중일, 유군 순대로 외우시기 바라고. 자, 공업적은 여러분 뭐죠? 전, 일, 준. 자, 녹지는 보, 생, 자. 자, 녹지에서 개발이 유보됐단 말 나오면 생녹. 앞으로 이제 줄여서 생녹. 자, 개발이 허용된다.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허용된다. 자, 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딱딱 고르시면 됩니다. 자, 또 총에서 21개로 쪼개졌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봤죠?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이제 용도에 맞는 건축 제한이 있다고 해서, 건축 제한 여러분 일단 공부 못합니다. 좀 더 기본도 볼 때 말씀드렸죠. 양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외울 수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이 땅을 구입하거나 중개업을 할 때는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죠. 찾아봐야 될 문제는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용도 지역에 맞게끔 우리 건폐율 용적률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 건폐 용적률 이것을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교재 넘기는 11페이지에 여러분 11페이지에 제일 밑에 예제 문제 보인가요? 28회 문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런 보너스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 자, 보니까 도시적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적은 주상 공록이죠. 아닌 거 골라라. 보나마나 뭐죠? 계획관리는 관리적이잖아. 도시적이 아니죠? 도간 농자잖아. 알겠죠? 얼마 쉽습니까? 이런 문제는 공부 조금만 한 사람들은 그냥 푸는데 1초도 안 걸리고. 근데 이 문제도 틀린 사람 많겠죠. 많아. 공부하는 사람 모르지. 알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틀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문제는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면 뭐라고? 쉽지. 모르면 어렵지 무조건. 자, 이렇게도 나왔어요. 28회 때니까.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이제 건폐율 용적률 공부할 건데 일단 넘기기 전에 여러분 11페이지에 오른쪽에 그 칸에 건폐용률 최대치 나와 있죠? 그게 나와 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개념이 나와 있어. 12페이지 보인가요? 자, 오늘 건용을 암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개념적인 문제하고 이제 암기하는 요령들이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건폐 용적률에 관한 것은요, 이해할 때, 자, 보십시다. 먼저 우리 용도 지역이 정해지죠. 그죠? 그럼 용도 지역이 정해지면 각 용도 지역별로 21개 용도 지역이 다 나옵니다.
몇 개라고 우리 용도 지역이 21개. 4개였지만 쪼개면 21개였잖아요. 그럼 그 용도 지역이 21개, 용도 지역에 자, 우리 건폐율, 용적률입니다. 일단 개념 좀 이따 보고, 자, 우리 건폐 용적률의 최대 한도입니다. 자, 물론 최저도가 있는 것도 있어. 최저도. 근데 최저 일단 무시하세요. 최대 한도를 우리 국계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디 두고 있다고? 우리 국계법령, 시행령까지 해서, 알겠죠? 합해서 국계법령, 알겠죠? 여기에 정해놨어. 그럼 최대 한도를 일단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뭘로 적어놨다 했죠? 조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용도 지역을 우리 봤죠? 봤어. 그러면 그 용도 지역의 건폐 용적률 최대 한도는 국계법 시행령이 나오거든. 요것은 지금 암기 끝내버릴 거예요. 그러잖아. 여러분들 보통 땅을 보면 몇 층까지 짓겠구만 바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지. 그래야 권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고민할 거 없어. 지금 외워놓으면 다 알아. 알겠죠?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뭐로 정한다고? 조례. 뭐 여러분들 제가 조례 말씀드렸죠?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겠죠? 또 조례 내용은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보다 좀 더 그 범위 내니까 낮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 여러분이 조례를 많이 찾아보면 거의 유사해. 특정 지역 빼고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조례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시험용으로 뭘 공부하면 돼? 최대 한도를 외우시면 돼. 알겠죠? 그리고 실제 업무 볼 때는 실수 안 하려면 조례를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그렇지. 조례는 꼭 봐야지. 알겠죠? 보통은 다 똑같이 돼 있어, 보통. 근데 그 지역의 특성 때문에 더 낮게 잡힌 데도 있어. 알겠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 만약에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자보적이다. 그러면 자, 자보적의 건폐 용적률이 나오거든. 그죠? 자보적의 건폐 용적률은 보통 최대치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야. 알겠죠? 좀 더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건용 20, 80이 나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자보적에 내가 땅을 산다. 그죠? 그러면 나는 몇 층까지 최대 지을 수 있다. 이야기했죠?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층수 나온다고 했잖아. 알겠죠? 이게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이거든. 최대 몇 층까지? 4층. 최대치야, 최대치. 최대치란 이야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겠죠. 자, 조례가 정하면 요 지역이 뭐 저기 경상남도 일 수도 있고 강원도일 수도 있고 알겠죠? 전라북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따라서 시나 군이 있겠죠? 거기에 조례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럼 보통은 20, 80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건폐율이 뭐 17% 나온 데도 있고 용적률이 70% 될 수도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려면 조례를 꼭 봐야 돼. 자, 시험용으로는 우리는 최대한도 우리 법에서 정한 이것을 외울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거기 따라서 내가 이 땅에 건축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느냐 바로 딱 나와야 돼. 뭐 나누는 거 일도 아니잖아. 대충 4층이잖아. 알겠죠? 보통 거기서 이제 특성을 가미해 가지고 뭐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알겠죠? 또는 요 지역이 다른 것이 묶일 수도 있어. 묶여 가지고 더 완화가 돼 가지고 높게 지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다른 특성은 또 그 다음에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죠? 일단 요거부터 보고 또 다른 규제가 있는가를 봐야 돼. 알겠죠? 거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층수도 나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 먼저 찾고 갑니다. 자, 거기 써놨죠? 자, 건폐율은 여러분, 자, 우리 건폐율이 뭐라겠죠? 건폐율. 한마디로 넓게 지을 수 있는, 넓게 건축할 수 있는 비율. 알겠죠? 건축하면 넓게 짓느냐. 알겠죠? 이 비율입니다. 보통 사람들 넓게 짓고 싶어? 좁게 짓고 싶어? 넓게 짓고 싶죠? 그 비율이야, 비율.
내 마음대로 넓게 못 짓게 최대한도를 정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 비율이 건폐율이야. 자, 시험용으로는 뭐라고 부르죠? 저기 대지 면적에 대한, 자, 여러분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곱하기 비율이니까 퍼센트니까 100%라고 생각하면 돼. 그 저 표현은 여러분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간간히 바꿀 수 있거든.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을 하면 틀려. 자, 이 말은 뭐냐면 분모가 뭐뭐의 대안이야. 분자가 뭐뭐의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 건축 면적의 비율이야. 근데 객관식에서는 이 두 개 바꿔치기 하겠죠? 건폐율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의 비율하면 틀렸죠. 분모 분자가 바뀌면 안 되잖아. 오케이? 이게 분모가 뭐라고? 분모가 뭐뭐에 대한, 알겠죠? 분자가 뭐라고? 뭐뭐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자, 이게 뭐라고? 건폐율입니다. 자, 개념 잡았나요? 시험용이고 우리끼리 이해할 때는 넓게 짓는 비율을 말해.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거 생각하시라고. 자, 만약에 대지가 100제곱미터야. 기억나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네. 자,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근데 만약에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럼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우리 건폐율 최대한도 나왔겠죠? 그러면 우리 건폐율 최대한도가 60%로 나와 있어. 60%. 그러면 대지가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 최대한도 60%잖아. 자, 조례에 따라서 좀 낮을 수는 있겠죠? 60으로 본다면, 60으로 본다면 나는 건축을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60제곱미터까지밖에 못해. 땅이 100이 있는데 나는 얼마까지 못한다고? 60제곱미터. 넓이니까. 알겠죠? 자,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건축을 빡빡하게 하고 싶다. 나 대지 다 채우려한다. 다 채워도 건축을 한다. 내 땅 다 채워서 건축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프로야? 100%지, 100%. 알겠죠? 근데 100%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100% 해버리면 옆집도 100%일 거 아니야. 그죠? 문 열면 옆집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들 안 돼. 소박이다, 기타. 우리 건축관에 이격거리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건폐율은 일단 아무리 많이 줘도 100%가 넘어갈 수 있다, 없다? 100% 넘어갈 수가 없지. 알겠죠? 그리고 건폐율 좀 이따 봅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큰 건물 돌 때까지 뭐 있죠?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 중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이야. 거기에 이제 가장 넓게 짓는데 그게 90%예요, 90%. 가장 많이 해봤자 현재 주어진 것은 90%가 최대치야. 알겠죠? 최대 한도로.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봐두시면 돼. 그럼 60%만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용어 같이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지구단위 계획구를 묶인다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완화가 될 수도 있어. 그죠? 뭐 최대한도를 완화시킬 수 있거든. 그러면 60으로 정해졌지만 이게 80%가 돼버렸다. 그죠? 그럼 80% 되는 것은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야? 8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은 숫자가 커지면 더 넓게 짓는다. 숫자가 줄어들면 좁게 짓는다. 접어 쪽은 20%니까 여러분 거의 뭐 조금밖에 못 짓잖아.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60이 80으로 갔다는 것은 건폐율이 강화됐다는 이야기야? 완화됐다는 이야기야? 완화. 알겠죠? 또는 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묶인다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른 외부 요소가 들어야 돼. 외부 요소가 들어가지고 이게 줄어들 수도 있어. 60인데 4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버리면 더 좁게 지으라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숫자가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건폐율이 완화된 거야, 강화된 거야. 앞으로 이 표현들 잘 기억하시라고요. 완화, 강화.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고 강화될 수도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이고 일단 중심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좀 더 건폐율 60%다. 이건 좀 더 암기할 거예요. 물론 최대치라고 이야기해서 최대치. 알겠죠?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더 낮을 수도 있다. 대신 이제 외부 요소가 개입이 돼가지고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그건 이제 외부 요소야.
아까 제가 뭐 지구단위 계획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완화될 수도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은 60%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용적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용적률이 뭐라겠어요? 자, 용적률 높이죠. 높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냐? 바로 용적률이야. 자, 이론적으로 말하면 용적률은 뭐다?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곱하기 100분율이니까 100. 그래서 용적률은 높게 짓는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연면적이 뭐죠? 나중에 이제 건축법에서 공부할 겁니다만은, 연면적이라는 말은 우리 각 층이 있겠죠? 각 층 바닥 면적들이 있어. 자, 이 바닥 면적은 백주등 구획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한 층에 쭉 안쪽 면적 생각하면 돼. 알겠죠? 층마다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각 층마다 그 바닥 면적을 합한 거예요. 합계. 다 합해서 뭐라 부른다고? 연면적.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 됐나요? 그러면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라고? 연면적의 비율. 자, 우리끼리 할 때는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느냐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이 땅이 그죠? 용적률 최단도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좀 더 보면 용적률 최단도가 250%야. 근데 그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한다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 편하게 240%로 정해졌어. 240%. 용적률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60제곱미터가 몇 개가 있어야 240이 되죠? 그렇지, 4개. 간단하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요 60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지 240이 된다? 4개가 있어야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몇 층? 자, 1층, 2층, 3층, 4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60짜리를 4개까지 올릴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고? 층수. 알겠죠? 뭘로 나누라고? 용적률을 건폐로 나누라고. 이해됩니까? 그때는 층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딱 보면 몇 층까지 지을 수가 딱 나오잖아, 답이. 됐죠? 아까 우리 저번적이면 80을 20 나오면 4층이잖아. 최대치야, 되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 지을 때 최대치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지을 수도 있잖아. 돈에 끼려면 낮게 지을 수도 있지. 그 범위 내만 지으면 되니까. 그 범위 내만 지으면 돼. 초과하면 안 되니까. 이해됩니까? 초과하면 어쩔까, 만약에? 60, 240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더 높게 지어버렸어. 위반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제재를 받아 한마디로. 알겠죠? 제재.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벌금도 나올 수도 있고, 법의 규정에 따라서 제재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으란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럼 똑같이 여러분. 용적률도 또 외부 요소가 들어오면, 아까 이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다. 그때 2배까지 완화될 수도 있거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240인데, 이래서 뭐 400%가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무엇이든 높게 지으라고 또 외부 요소가 개입됐죠? 그때는 이종 일반 주거면 그냥 250 못 넘어가거든? 근데 여기에 또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가지고 완화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완화가 돼버리면 400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또 역시 강하다, 완하다. 완화. 알겠죠? 자, 또 외부에서 개입돼가지고 용적률이 만약에 150%가 돼버렸다. 그럼 더 낮게 지으란 얘기죠? 그죠? 그럼 얼마에 것은 강화. 그래서 상사님들 숫자가 커지면 넓고 높게 짓는 거. 건용이 완화가 되면 큰 건물 들어온다. 됐나요? 자, 숫자가 줄어들면 큰 건물 들어온다. 조그만 건물 들어온다. 조그만 거. 건용이 강화될 때. 그죠? 건폐 용적률이 강화되면 조그만 건물 들어온다. 완화시키면 넓게 크고 높게 지을 수 있다. 하나 그 관점을 이해하시라고. 됐죠? 건용에서 끝내버리세요. 이제 이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각 지역의 최대 한도를 공부할 거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21개 용도지역에 대해서 쭉 이제 끼면서 나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령에 관한 겁니다. 자, 먼저 그 녹간농자 정리하라고 먼저 정리해놨죠? 저부터 끝내버리고 쉽게 주상공 좀 타고. 자, 여러분 일단 녹간농자입니다. 자,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 쪽이죠?
그럼 뭐가 빠졌죠? 그지? 우리가 주상공인 농기잖아. 도시적이. 도간 농자니까. 주상공은 빠졌죠? 그럼 여러분들 녹간 농자는 일단 건물들이 좀 큰 게 들어와요? 큰 게 못 들어와요? 그렇지. 녹지나 관리, 농림, 자보에 무슨 큰 건물 들어오겠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니까 이것부터 정리 끝내버리고 주상공만 외우시면 돼. 좀 알겠죠? 그래서 일단 녹간 농자를 정리 끝내버리시라고. 그러면 간단히 이제 암기 줄어들어요. 자, 녹간 농자는 기본이 건폐율이 얼마죠? 20%. 용적률은 80%가 기본이야. 알겠죠? 일단 녹간 농자면 기본이 뭐라고? 20, 80. 보통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4층. 최대한도라고 말씀드려서 절에 따라서는 좀 낮을 수도 있어.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20, 80이다. 딱 잡아놓으시고. 대신 녹간 농자 중에서도 좀 더 개발되는 데는 완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완화가 돼야 되겠죠? 그럼 들어요, 여러분들. 자, 녹지 쪽 중에서 좀 개발된 데는 두 군데잖아. 어디? 생산 녹지하고 자연 녹지. 그럼 여기는 20, 80이다, 20, 100이다. 용적률만 20% 더 완화해 놨잖아. 됐죠? 생녹, 잔혹은 얼마라고? 20, 100. 자, 우리 관리적 중에서 개발된 데가 어디야? 계획관리. 자, 계획관리 중요하죠? 뭐? 40, 100. 아주 중요합니다. 요 세 군데 빼고 나머지 녹간 농자는 얼마다? 20, 80. 그럼 간단히 끝나버렸어. 알겠죠? 자, 세 군데 빼고는 녹간 농자는 얼마라고? 20, 80. 그냥 물어볼게요. 자, 보전 녹지는 얼마야? 건폐용률 20, 80. 보전 녹지. 자, 보전 관리도 20, 80. 생산 관리 20, 80. 지금 빨리빨리 영어 지금 이렇게 암기시키고 있는 거야. 농림 20, 80. 잡았죠? 20, 80. 대신 생산 녹지가 나오면 20, 100. 자연 녹지 나오면 20, 100. 계획까지 나오면 40, 100. 그러니까 분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녹지는 보생자, 관리는 보생계, 농림, 자보. 됐나요? 그 분류를 모르고 있으면 접근을 못해. 오케이. 자, 다시 정리입니다. 용도지역 중에서 녹간 농자, 앞으로 그 표현들 잘 나와요. 녹지, 관리, 농림, 자보, 이렇게 주상공 뺀 지역들이야. 주거상호공업 뺀 지역들이죠. 자, 그럼 주상공 뺀 녹간 농자는 큰 건물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건용이 얼마다? 20, 80이더라. 세 군데 빼고. 그러니까 세 군데를 하면 생녹하고 잔혹은 20, 100.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야. 알겠죠? 또 계획관리 지역이 얼마라고? 40, 100이야.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녹간 농자한테 뭐라고? 20, 80. 그럼 생산관리는? 생산관리 쪽은 20, 80. 이제 바로 나와야지. 이게 이제 바로 안 나오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 못 풀어. 자꾸 연습하시라고. 자, 자연환경 보전 쪽은 20, 80. 됐죠? 자, 또 우리 보전관리도 20, 80. 보전관리, 보전자는 20, 80이야. 보전 녹지도 20, 80. 자연환경 보전 쪽도 20, 80. 아, 보전이면 당연히 큰 게 못 들어오니까 제일 낮은 게 20, 80이라고. 제일 낮은 게 20, 80이야. 최대한도가. 됐나요? 물론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좀 더 낮을 수는 있어. 조례용을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낮은 게 얼마라고? 20, 80이야. 자, 근데 녹지 쪽 중에서도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좀 완화시켜줘야겠죠? 좀 개발되니까. 그럼 거기는 얼마라고? 20, 100. 오케이? 용적률 최대가 100까지 갈 수 있어. 자, 그리고 녹간 농자 전체 중에서 나름 제일 개발 가능성이 큰 데가 뭐죠? 계획관리. 도시 쪽에 붙어있고 도시 쪽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잖아. 계획관리는 건폐율 얼마야? 너는 40이야. 녹간 농자 전체에서 건폐율 제일 큰 것이 계획관리야. 전부 다 건폐율은 20이잖아. 계획관리만 40이야, 최대가. 더 넓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야. 2배를 넓게 줄 수 있어. 20인데 40이니까 2배잖아. 알겠죠? 어디가 제일 넓게 줄 수 있다? 계획관리. 그러니까 녹간 농자 중에서는 됐죠? 자, 용적률 최대치는 얼마라고? 100. 기본적으로 우리 녹간 농자는 용적률 최대치가 80인데 100짜리가 3개 나온다. 100짜리 3개 뭐뭐? 생녹, 잔혹, 계획관리. 됐죠? 그럼 나머지는 다 뭘로 가라고? 20, 80. 자, 그렇게 먼저 암기하시라고.
그 녹간농자를 먼저 암기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 뜨면 바로바로 풀어내셔야 되고, 특히 계획 관련 잘 물어봅니다. 또 생록 잘못하면 잘 물어봐. 왜냐면 좀 더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 같은 거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게 붙어 있어야 돼, 입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땅 볼 때 아주 쉽죠? 그잖아. 뭐 찾아볼 것도 없어. 그냥 용도정만 알면 건용이 딱 떠올라야 되고, 아,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실수 안 하면 조례까지 보면 더 정확할 것이고, 조례 안 봐도 대충은 이 범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금방 나오잖아. 땅을 봤어. 이게 생산녹지 지역이야. 아, 여기 최대치 한 5층까지 올릴 수 있겠네. 그잖아. 20, 100이니까. 최대치로 졌을 때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딱딱 잡아서 기억하시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녹간농자 끝났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주상공을 외우는 거예요, 이제. 주상공이 제일 복잡하겠죠? 그럼 21개 다 끝났어. 어려운 거 없어. 그렇게 하시란 이야기예요. 자, 주상공 쪽은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갈게요. 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